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피부는 그때부터 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내 더위와 햇빛에 시달렸던 피부를 돌아보고 관리를 해야겠다고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여름의 흔적을 없애는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가 뒤 피부에 남는 다양한 여름 흔적.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에도 관리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름의 흔적을 없애는 피부관리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휴가 시즌도 끝나가고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피부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더 많다고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낸 흔적들이 우리 피부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 동안 정말 피부가 지쳐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을 보낸 흔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조량도 많고 또 외부 활동도 많기 때문에 햇볕에 의한 흔적들이 많이 남습니다. 여름 내내 물놀이를 즐긴 어린이들은 일광 화상으로 인한 포피 벽거짐, 다음에 따가움 등으로 내원하게 되고요. 어른들은 선크림을 참 열심히 발랐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색소 때문에 많이 내원들을 하십니다. 예,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밖에서 너무 놀다 보면 피부가 많이 타니까 적당히 놀아라. 하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듣지 않고 오랜 시간 놀다 보니까 일광 화상을 입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가벼운 일광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열기를 가라앉히는 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가운 알로에 겔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오일을 이용해서 진정 관리를 해주면 약간의 이제 표피 탈락 이후에 피부가 이제 충분히 재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일광 화상 중에서도 심하게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집이 잡힌다든가 그런 경우에 또 그 물집이 터지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또 농피증, 농포증이 생기면 이제 그런 이제 2도 화상에 준하는 그런 심한 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병의원을 꼭 찾으셔서 또 확인을 하고 화상 처치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생 레이저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 화상으로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도 여름이 지나갈 때쯤 보면 피부가 좀 어두워진 것 같다, 색소 침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여름한철 이제 햇볕으로 인해서 얼굴이라든가 혹은 팔다리에 태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수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비타민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한여름 햇볕으로 인해서 이제 기미, 잡티, 홍조 등이 색소가 올라온다면 전문 병원에 가서 색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햇볕에 의해서 올라온 색소 침착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좀 전에 이제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름의 흔적으로 이제 색소가 올라온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분, 그다음에 비타민, 선크림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이전에 기미, 잡티, 홍조, 병변이 있었으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좀 더 일찍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이제 색소를 치료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색소가 파괴되고 치료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십수년간 이제 색소 치료를 하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토닝이라든가 아니면 롱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1927 나노미터 파장대 TRM 레이저라든가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한 2, 3년 전서부터 이런 색소 치료를 이제 병합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색소 치료, 토닝이라든가 롱펄스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치료 후에 뭐 한 1개월이나 2개월 혹은 6개월 후에 갑자기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의료진의 고민이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듀얼 토닝이라든가 혹은 쿼트로 토닝 2가지 혹은 4가지 토닝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색소 치료도 되고 또 리바운드 돼서 올라오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듀얼 토닝과 쿼트로 토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치료 과정에서 홍조 치료와 그다음에 모세혈관 치료가 같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적합한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에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모공이잖아요. 더 커지고 늘어지죠? 여름을 지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덥고 이제 표피 온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하는 것도 많죠. 뭐 땀이라든가 이제 피지라든가. 그래서 모공이 커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또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모공 그리고 이제 흉터 치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격적인 시술들이 또 좀 더 좋은 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격적인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굴에 이제 딱쟁이가 남는다든가 아니면 뭐 얼굴이 좀 검게 변한다든가 이런 시술이 이제 좋은 임상을 보이는데 여름이니까 아직 좀 덥기 때문에 그런 프락셀 계열의 시술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27 나노미터의 그런 TRM 같은 레이저로 아주 얕게 딱지가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레이저를 밑바탕에 깔아주고 그 위에 피부 재생과 모공 축소를 도와주는 롱펄스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저를 하고 나서 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뭐 직장생활이나 이런 데 큰 지장을 보지 않고 모공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 또 날이 더워서 그럴까요? 좀 지쳐 보이기도 하는데요. 볼살도 그래서 더 처져 보이거든요. 볼살과 뱃살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날이 덥다 보면 피부도 탄력을 잃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평소보다 더 처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부위별로 이렇게 업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유행입니다. 네. 그래서 뭐 힙업을 시켜주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슴도 업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법이라든가 시술이 많이 핫하고요. 얼굴도 요즘은 이제 업 시켜주는 리프팅 레이저가 굉장히 핫합니다. 유행을 이제 많이 타고 있죠. 네. 이전에도 얼굴의 탄력을 좋게 하고 리프팅을 시켜주는 그런 관심과 시도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하지만 안면 리프팅, 얼굴 이제 리프팅을 시켜주는 것은 이제 수술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안면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에 두피 쪽에 그런 강력한 에어를 쏴서 표피층과 진피층을 박리시키고 그럼 그 박리된 피부가 붙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재생 인자들이나 이런 뭐 세포들이 나오면서 얼굴이 이제 리프팅이 시도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하이프 계열이라 그래서 이제 눈 밑으로 뭐 광대라든가 볼살이라든가 이런 쪽은 하이프 계열 레이저를 쓰게 되면 이 레이저들이 피부 재생과 리프팅을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에 처져 있는 살들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윤곽 주사라든가 아니면 뭐 고주파 계열로 좀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녹여버릴 건 녹여버리고 또 업시킬 건 업시키면 이제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원데이 리프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나는 이제 시술이고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이시고요. 나는 얼굴 리프팅을 좀 시키고 싶은데 직장에서도 몰랐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여름 피부의 흔적 없애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매선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굴 피부의 주름 개선이나 얼굴의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미용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매선이 최근에는 통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진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능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매선을 이용해서 통증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이용되던 매선 치료. 최근에는 근골격의 통증을 잡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매선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데요. 통증 잡는 한의학적 매선 치료에 대해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매선침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네, 매선침이란 말 그대로 매선,
실 같은 것을 매립하는 침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매선은 특수 제작된 실과 바늘을 근육이나 피부, 근막층에 자입해서 한의학적인 경락 조직이나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제 아픈 관절에 매선을 자입해서 근육이나 근막을 지지하고 또 강화함으로써 급성 혹은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침을 매선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매선침은 주로 어떤 질환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 매선을 이용한 통증 치료의 적응증은 침 치료가 가능한 모든 질환의 매선침을 활용하게 됩니다. 어깨나 팔의 통증, 그리고 관절염, 척추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비염이나 축농증, 중풍후유증, 구안화사 혹은 요실금과 같은 만성 질환에도 침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그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매선침 말고도요, 한의학에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침이나 뜸, 한약 같은 방법이 있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함께 소염이나 진통을 목적으로 천연물에서 어떤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약침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복약침, 봉침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관절의 염증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치료법이고 유착된 근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도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선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치료 방법들 가운데서 매선침으로 치료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먼저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로 근막에 매선을 자입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주로 근육층에 매선을 자입하게 됩니다. 말초신경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되는 이 포착신경병증은 신경을 압박하는 작은 근육이나 혹은 인대에 매선을 자입함으로써 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체에 실을 넣는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무섭게도 들리는데요. 네. 이 매선에 사용되는 실은 수술 후 봉합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녹아서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체내에서 녹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 피부 조직이나 경혈,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극 기간이 짧은 침 치료를 보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매선으로 치료할 때 아프진 않나요? 네, 물론 좀 아파요. 아무래도 침보다는 바늘의 굵기가 좀 굵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갈 때 약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매선을 시술할 때는 해당 부위에 냉찜질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련된 전문의 시술을 받는다면 무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이 매선침의 작용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매선침의 작용 원리는 일차적으로 매선침 바늘이 해당 부위에 자입되면서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죠. 일반 침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작업이 될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매선 자체가 근육과 근막, 인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함으로써 이 틀어진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나 체형 교정과 같은 경우에 쓸 수도 있고 또 시술의 목적에 맞게 매선의 굵기, 그다음에 시술 깊이, 그리고 매선침의 방향 등을 조절해서 아픈 관절의 기능을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매선침 치료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요? 네. 보통 침 치료는 일주일에 한 3에서 5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매선침요법은 1, 2주에 한 번 정도를 시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빠르고 반응이 지속이 오래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통증에 효과가 좋고 특히 관절 기능 자체가 약화되면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통증을 개선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근육이라고 하는 건 수축과 이완을 그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걸 목표로 해서 치료하는 게 매선침의 의미입니다. 네. 혹시 부작용도 있나요? 매선침 시술 시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시술 부위에 작은 멍이나 부종 혹은 가벼운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개 멍은 1, 2주일 정도면 소실이 되고 특히 안면부 같은 외관상 신경이 많이 있는 부분은 시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역시 안전하게 시술을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술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물론 있습니다. 항상 이 매선침 시술 이후에 주의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선침 시술 당일은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 그리고 목욕이나 사우나 같은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술 부위를 한 3에서 5일 정도는 마사지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매선침 자체가 일반적인 침보다는 비교적 강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간혹 몸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선을 이제 통증 치료하는 데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미용 시술을 할 때 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보통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는 이 매선이 경락이나 섬유 모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 내 신생 조직을 생성 촉진시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보통 인체가 가진 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서 피부색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마나 눈가, 미간, 팔자의 입가의 팔자주름 같은 경우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처진 볼살이나 이중턱을 올려주는 역할은 아주 뛰어나죠. 이 리프팅의 효과는 이 매선침을 이용하는 게 아주 좋아요. 네. 이 매선침 치료를 받을 때요, 보통 한 번에 몇 개씩 받나요? 보통 매선침의 시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15일 간격으로 하고 또 어느 부위를 시술할지 또 피부의 어떤 면을 개선시키느냐에 따라서 3에서 5회 정도를 한 사이클로 하게 되고 또 매선침의 개수도 사실 아주 많아요. 하지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매선은 아픈 부위에 평균 한 10여 개 정도 시술을 하게 되고 예. 부위가 넓으면 약 20개 정도까지도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매선침이 일반적인 두통이나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두개골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층이 과도하게 경직되면서 이 밑을 통과하는 신경이나 혈관이 연축,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 편두통이거든요. 이 머리 바깥쪽 근막층은 아주 얇기 때문에 이 매선침을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상처를 유발시키면서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는 근막층을 뚫어주게 되면 이 두통의 근원적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편두통의 경우 이 측두근 있죠. 관자놀이 주변에서의 통증은 매선침을 시술함으로써 편두통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좋고 또 뒷목 부위 같은 경우는 소후두신경, 대후두신경 이 신경이 뇌 후두윤기를 관통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근막층도 아주 경직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통제로도 잘 듣지 않는 만성적인 편두통이 있다면 이 매선침을 이용한 두통 치료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매선을 다른 질환에도 활용하는 분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비만 관리에도 도움은 됩니다. 매선이 피부 결체 조직을 보강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부나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의 처진 부위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의 탄력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시키는 한약이나 또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치료법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매선을 이용한 한의학적 통증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분 섭취가 많았던 여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당분 섭취가 급격히 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 또 여름 음료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생과일 주스나 빙수는 한 번만 먹어도 하루치 당분 섭취 권고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당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당분을 섭취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졸립고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면 음료보다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좋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